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사노무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자세한 뉴스는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 예비비 316억 원 추가 편성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 금액도 25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 지연에 따른 사업장 인력 수급에 대응하고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 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월 14일부터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됩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닫혔던 은행권 취업문이 조심스럽게 열릴 예정입니다. 국책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의 상반기 채용 일정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IBK 기업은행과 KDB 산업은행은 신입행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채용 일정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배우려는 태도를 갖춘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기업 831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사원이 갖추었으면 하는 역량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이 배우려는 태도를 꼽았습니다. 대기업들이 공채 대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업체인 사람이는 기업 42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채용 평가를 조사한 결과 수시 채용만 진행하겠다는 기업이 78.7%로 집계됐다고 밝혀 지난해 조사보다 9.7%포인트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약 2만 6천 명 수준의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이 연기된 점을 감안해 토익이나 탭스 등 영어 성적의 유효기간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관행적으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재직자 요건이 인정돼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기상여금에 부과된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문제도 곧 정리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항공사들을 지원하면서 지원 조건으로 고용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을 도와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용 감소로 시작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기업과 구직자에게 각종 생계비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지난주 고용을 유지하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조건으로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항공사, 호텔 직원들이 병원과 요양원 보조원으로 일하기 위한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AFP 통신이 11일 전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울산지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정상 출근한 것으로 꾸며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쓰레기 수거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회사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을 부정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서울고등법원 사건이 결국 전원합의체로 향합니다. 상여금에 재직자 요건이 붙은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확립된 이래 많은 사업장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삽입되는 것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재직 요건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고등법원의 전향적인 해석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추가 통상임금 소송이 벌어지는 등 그 파급효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개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보다
그 이전에 맺은 근로계약서상 유리한 내용이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해도 개별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뉴스는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